8번째 거꾸로 수업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지체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구조라는 것은 땅의 구조를 말하는 것인데요. 한반도가 어떻게 땅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알려면 시기별로 이 땅이 이루어진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지시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크게 시생대, 원생대가 있었던 성캄브리아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그 다음에 삼기사기가 있었던 신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여기 신생대까지 쭉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익숙한 단어 있지 않아요? 조성계, 평안계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조선계 같은 경우에는 해성층이어서 석회석이 묻혀 있었고 평안계 같은 경우에는 육성층이어서 무연탄이 묻혀 있었고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분지 기억나죠? 그게 이쪽이에요. 경상분지에는 뭐가 살고 있었죠? 그렇죠. 공룡이 살아서 화석이 있었고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갈탄이 매장돼 있는 게 제3기였었고 그다음 4기에는 이런 그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화산 지형이 막 형성되고 그런 것들을 쭉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에는 지질시대랑 지질 계통까지만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주요 지각운동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한반도 암석은 어떻게 분포있냐? 크게 세 가지로 그 암석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변성암,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암석의 성질이 변한 변성암이 있고 그 다음에 쌓여서 생긴 퇴적암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해가지고 생긴 불화를 썼죠. 그래서 그런 불로 인해 생긴 화성암이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변성암이라는 것은 시생대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기에 있었던 생긴 암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렇게 변성 자극을 받아서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그래서 안정된 땅덩어리인 지계가 바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때 고생대 때 고생대 초기 그 다음에 후기 쪽에 조선계 그 다음에 평안계에서는 각각 석회암이랑 무연탄이 매장돼 있다고 했었죠. 이게 다 쌓여서 만들어진 거라서 퇴적암에 속합니다. 이것들이. 그 다음 화성암은 중생대 때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때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있고 그 외에 신생대 때도 지금 신생대도 화성암이 있잖아요. 우리 화산 폭발로 형성된 현무암 같은 것은 또 역시 화성암에 속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화성암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먼저 마그마가 지하 땅속에서 굳어져서 생긴 깊은 심 그래서 땅속에서 생긴 애로는 화강암이 있고 아예 마그마가 분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서 굳어져서 생긴 현무암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런 곳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네, 분지입니다. 분지. 그럼 분지는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 변성암은 시생대 때 암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시생대 때 변성암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중생대 때 되면은 마그마가 분출해서 땅속에 이렇게 마그마가 분출했는데 굳었어요. 그래서 화강암이 형성됐는데 변성암이랑 화강암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변성암은 좀 화강암에 비해서 암석의 강도가 약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변성암은 풍화, 즉 돌이 흙으로 돼가지고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여기 화강암은 단단하니까 거의 그대로 남았지만 위에 있던 이 변성암은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화강암이 드러나고 그 옆에는 그 변성암이 그대로 쌓여있는 이 상태의 분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 중에서 이렇게 흙으로 이루어진 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변성암은 풍화돼서 이렇게 변성암들이 암석이 흙으로 되는 걸 풍화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변성암이 풍화돼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흙산, 토산이 바로 변성암에 의한 산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석산, 돌로 이루어진 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이런 중생대 때 화강암이 그대로 바깥으로 이제 변성암이 사라지고 드러나 있는 이런 게 바로 석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암석 분포는 크게 세 가지. 변성암이 있고 화성암이 있고 퇴적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생대 때 변성암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변성암이 이 세 개 중에 세 개 암석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즉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땅덩어리임을 알 수 있죠. 왜? 변성암은 시원생 때에 형성된 거니까. 그 다음에 변성암의 대표적인 암석은 편마암이라는 암석이 있어요. 그 암석이 대표적이고 변성암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흙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흑산 토사는 변성암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 화성암은 화강암과 현무암으로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화강암은 중생대 때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의 관입으로 형성된 깊은 곳에서 형성됐다 해서 심성암이에요. 석산과 관련이 있고요. 원래 여기 있던 이 변성암이 사라지면은 이렇게 화강암이 드러나서 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초 화산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분출암이에요. 즉 땅속에서 생긴 게 아니고 마그마가 분출해서 용암이 굳어가지고 생겼다고 보면 되고요.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중생대 퇴적암이 대부분이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고생대 초기, 후기에 조선계, 그 다음에 평안계에 묻혀 있었던 석회암 무연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지체구조는 크게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지게. 시원생대 때 이루어진 땅덩어리, 평북 개마지게, 경기지게, 소백산 영남지게가 있고 다음 두 번째 고생대에서 중생대 초기까지 지향사 기억나죠? 그 지향사가 고생대 초에 형성됐었고 그 다음에 고생대에서 중생대 초에 이런 평남지향사, 옥천지향사고 경상분지, 공룡 살았던 경상분지는 중생대에 형성됐고요. 마지막 두만지게, 기주명천지게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 때 형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게랑 지향사 한번 다시 읽어보고 그럼 각각의 특징 볼게요. 이런 시원생대 평북 개마지게, 경기지게, 영남지게의 특징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단단해. 그리고 형성시기 오래됐고 주로 시원생대 때는 아까 변성암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변성암으로 분포되어 있고 국토의 40% 이상을 이 지게들이 차지합니다. 이 세 개의 지게들. 그 다음에 평남지향사, 옥천지향사는 시원생대의 지게 사이에 분포한다. 이게 뭔 말이냐? 평남지향사, 옥천지향사 보세요. 이 지게들 시원생대 때 지게 사이들에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고생대 초에는 바다에서 형성되었던 조성 누층근이 있어요. 거기에 석회암이 분포해 있고 고생대 말에는 호수 주변 거기에서 육성층이었던 평안 누층군이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무연탄이 분포해 있어요. 나중에 되면 헷갈리거든요. 조선계가 석회암이었나 평안계가 무연탄이었나 헷갈리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시옷으로 외웠어요. 조선계는 시옷, 석회암이다. 이렇게. 평안계는 자동으로 무연탄이 되겠죠. 그래서 초는 해성층, 고생대 말은 육성층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경상분지에는 호수 쪽에서 만들어져서 육성층이에요.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분포합니다. 그다음 신생대 3기에는 두만, 기주, 명천지게는 갈탄이 분포해 있었고 이제 3기 말에서 4기에는 그때 백두산, 울릉도, 독도 이런 곳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용암이 분출해서 화산 지형이 형성됩니다. 분출해서 생성됐기 때문에 현무암이 분포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